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런 슬픈 기분인걸. 이 한 소절만 듣고도 제목이 바로 생각나는 만화인 카드캡터 체리. 과거에 학교에서 뒤져도 모르는 척 하면서도 이 노래 한 소절만 들으면 여자애들이랑 같이 따라 불렀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맞아요, 경험담이에요. 어쨌든 총 70화에 극장판 2개, 거기에 후속작인 아이들의 중학교 시절을 그린 클리어 카드 편까지 나와 많은 분량을 자랑하지만 옛날에 보나 지금 보나 언제 봐도 재밌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헌데 옛날에는 몰랐지만 여기에 나온 캐릭터들의 러브라인은 평범하게 오빠 친구를 짝사랑하거나 새 남녀 사이의 삼각관계 같은 평범한 사랑부터 사제지간, 근친, 게이, 레즈, 로리, 쇼타 같은 어디 히토미에서 볼 법한 컨셉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영상 길어질 것 같으니 어여 씹으려 보겠습니다. 시작으로 평범한 남녀의 사랑을 보면 정실 루트인 체리와 샤오랑이 있습니다. 처음에 샤오랑은 체리를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로 생각하다 점점 마음을 열어가며 체리를 의식하고 부정맥이라도 걸렸는지 수시로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며 얼굴이 빨개지고 후에 가면 체리 목소리만 들어도 뒤로 낮아빠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아주 그냥 좋아 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뒤 크로우 리드의 환생 에리얼이 개수작 부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눈에 쌍심지켜면서 질투하는 귀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 에피소드에서 떨어지는 체리가 걱정돼 맨날 어이, 너 같은 인칭 대명사로 체리를 부르다가 목청껏 체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행히 무사한 체리를 보고 안아주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야 통성명을 트는 두 사람.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체리는 결국 모든 카드를 체리 카드로 바꾸게 되고 샤오랑은 체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체리. 하지만 이제 크로우 카드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니 샤오랑은 홍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알고 마음이 더 싱숭생숭해진 체리. 허나 샤오랑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로 새로운 카드가 만들어지고 그걸 보고 공항으로 달려가 샤오랑을 만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정적이 흐르고 그때 집사인 웨이왕이 몰래 가지고 온 곰인형을 건네주고 체리는 샤오랑에게 그 곰인형을 받으며 둘은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실 루트인 체리와 샤오랑,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재밌는 건 화수가 점점 진행될수록 바뀌는 샤오랑의 태도와 중간중간 등장하는 마성의 남자 청명이와 짠내나는 메이린같이 삼각관계 구도를 형성하는 캐릭터도 등장하다 결국에는 이어지는 두 사람의 엔딩. 이런 언제 봐도 기승전결 깔끔한 점이 초딩들의 사랑 이야기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점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이어진 두 사람과 달리 짠내나는 이야기를 가진 사랑도 있습니다. 카캡체에서 나오는 주요 소재는 크로우 카드입니다. 그 카드 안에는 수많은 미소녀 정령들이 있죠. 그중 짠내나는 정령은 미러입니다. 등장한 화는 25화, 39화, 61화입니다. 미러의 첫 등장은 체리의 모습으로 변신해 도진이에게 내비게이션 괴담의 귀신마냥 더 안 이지랄하면서 도진이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여버. 어떻게 살았노? 기적같은 생명력으로 살아난 것뿐 아닌 영적 능력으로 미러가 체리가 아닌 것까지 알아냅니다. 그런 상황에 도진이는 화를 내는 게 아닌 오히려 하늘 가서 자기 엄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며 미러를 오히려 걱정해주는 스윗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 같아도 반하겠네요. 그런 상황에 감동 먹은 미러. 하지만 그 뒤 오빠가 다쳐 빡 돌아버린 체리가 찾아옵니다. 허나 일부러 자신의 이름을 힌트를 주며 봉인되는 길을 선택하는 미러. 그녀는 봉인되기 전에 도진이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뒤 시간이 흘러 39화, 체리는 심한 감기에 걸려 다 뒤져가고 있습니다. 허나 하늘도 무심한지 세상에 또 다른 크로우 카드가 나타나고 체리는 자기 대역을 시키기 위해 미러를 소환. 그렇게 오스카상 뺨때기 우리는 연기로 님 보면서 뽕 뽑을 수 있는 듯 했으나 도진이에게 걸립니다. 이 정도면 손톱 몇 센티로 깎냐도 알 것 같은데 넘어가고 도진이는 체리가 이미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악 물고 모르는 척하는 체리를 위해 비밀을 지켜주는 도진이. 그 모습을 보고 미러는 한 번 더 반한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체리는 이제 크로우 카드를 체리 카드로 바꾸는 시즌3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미러는 아직 초딩 5학년한테도 휘둘리며 대형 역할만 하고 있죠. 그렇게 박터지게 쌈박질하러 간 체리를 대신해 도진이와 아빠 선물을 사러 갑니다. 도진이는 미러란 걸 단번에 알아차리지만 같이 아빠 지갑을 사면서 같이 산 미러에 선물을 줍니다. 도진이가 엥? 저한테 선물이요? 이러면서 얼타는 미러에게 준 것은 머리끈. 그리고 도진이는 이렇게 말하죠. 本当は髪長いんだろ? 90년대 박스보이는 다르네. 그렇게 선물까지 받고 사쿠라 카드로 변하는 미러. 그리고 미러의 사쿠라 카드는 처음 보는 머리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소녀의 짝사랑 같은 느낌을 주는 미러의 사랑 이야기. 대부분의 순간을 체리의 모습을 하고 있어 천진난만하고 활발한 체리와 상반돼서 색다른 매력을 주는 것 같아 아직도 생각나는 이야기지만 아쉽게 미러와 도진이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청명이라는 남정네의 존재 때문이죠. 이제는 유명해졌지만 도진이와 청명이의 사이는 오피셜입니다.
앞서 말했듯 크로우카드의 정령과 TV 보던 시청자도 흘려버리고 운동 가사, 얼굴 어떤 부분에서도 꿀릴 게 없는 팍스보이 도진이와 병약 미소년같이 생겨서 누구보다 지켜줘야 할 것 같지만 농구부 5명을 혼자 쌈 싸먹는 도진이 못지않은 운동신경. 거기에 18화에서 청명이의 집에 간 체리가 이 오빠 집에 없나? 찾을 때 집 지붕 위에서 반겨주는 센스. 저는 얘가 아직도 여기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엥? 이건 정신병자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뒤질래. 아니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얼굴이 잘생겨서 매력으로 바뀝니다. 솔까 청명이가 지붕 위에서 초코맛 맥플러리 먹을래? 하면 빅맥 세트까지 바리바리 사갈 사람 있잖아요. 네, 선장님. 이런 완벽한 매력에 후반으로 가면 청명이는 얼굴값 하듯 병약 미소년 컨셉으로 바뀌는데요. 체리 좀 봤다면 알다시피 청명이는 크로우카드의 수호자인 유에입니다. 유에는 카캡체 후반부인 체리카드 편에서는 힘이 약해지는 캐릭터인데요. 유에의 상징은 달. 달은 직접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유에도 힘을 사용하려면 누군가에게 마력을 받아야 합니다. 허나 아직은 체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싸움 중 날개가 사라지거나 하는 약해진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런 약해진 모습은 같은 몸을 공유하는 청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의 힘이 약해짐에 따라 허구한 날 몸이 투명해지고 픽픽 쓰러질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좋아하는 애가 아프면 한 번 볼 거 두세 번 보는 거. 그건 도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늘에서 쓰러질 것 같은 청명이. 도진이는 그런 청명이에게 가서 벽궁 한 사발이 조지고 소중한 청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俺はお前がいなくなるのは嫌だ. 제가 청명이면 나무 밑에 주택청약 듭니다. 헌데 애니판은 만화책만큼 다이렉트로 안 꽂고 서비스진 느낌으로 나온 데다 둘 사이가 나온 화가 한국에서는 미방영된 에피소드 4개 중 2개를 차지해서 이 커플을 잘 모르실 테지만 이 둘은 게이가 맞습니다. 근데 게이도 있으면 레즈도 있어야죠? 그것이 피스! 그건 여기 세기말 머리 스타일의 지수 엄마입니다. 지수 엄마가 좋아하던 건 체리 엄마. 물론 청명 도진처럼 이어진 건 아니지만 과거의 지수 엄마는 체리 엄마를 좋아했습니다. 애니판에서는 도둑놈이 자기 절친 잡아가서 빡쳐하는 모습 정도였지만 만화판에서는 이 견나표 사이에 들어간 말로 체리 엄마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자기 딸인 지수가 체리 엄마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전 여전이라는 말이 있죠. 지수도 체리를 좋아합니다. 맨날 유튜각 잡으러 가는 유튜버 마냥 카메라 들고 체리를 스토킹 수준으로 따라다니는 점과 11화였던 실드카드 에피소드에서 나온 지수의 보물은 체리가 선물로 줬던 지우개였습니다. 참고로 밑에 꽃은 지수 엄마의 보물인 체리 엄마의 결혼식 부케입니다. 아주 지엄마랑 아니 거기에 대놓고 보여줬던 화는 10화였던 운동의 에피소드. 마지막에서 애니 버전은 친구끼리 그냥 나도 너 좋아해 이런 느낌으로 남겼다면 만화에서는 또 그놈의 겸나표가 나와서 다이렉트로 꽂아주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집안 내력마냥 대물림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수 엄마도 지수도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수 엄마의 이름은 임창아, 체리 엄마의 이름은 임소아. 성도 같고 돌림자도 같은 둘은 사촌입니다. 뭐 씨발?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리와 지수는 육촌이 되죠.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장애물도 있지만 제일 큰 두 번째 문제는 체리는 샤오랑과 이어졌고 체리 엄마는 체리 아빠 유익한 씨와 결혼합니다. 사람 이름이 어떻게 유익한?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여자의 맘도 모르고 결혼해 슬아에 1남 1녀를 낳고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체리 엄마 소아 씨. 헌데 여기서도 금단의 사랑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소아씨가 결혼하고 도진이를 낳은 나이는 16살. 저는 16살에 롤 한국 서버 나와서 메이플 했는데 소아씨는 도진이를 낳았네요. 어쨌든 소아씨가 16살 때 이칸씨는 25살. 개쌉 도둑놈의 새끼가 따로 없는데요. 거기에 둘의 신부는 학교 선생인가 제자. 학교에서 책 보면서 교양을 쌓아야 할 때 이 둘은 눈이 맞았습니다. 이 둘이 눈 맞은 건 소아씨가 아기새 한 마리를 둥지로 돌려보내다 나무에서 떨어져 버려 유이칸씨 위로 떨어졌을 때 이칸씨는 그때 체리 엄마를 처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天使が空から落ちてきたのかと思いましたよ. 예은병하네. 아니 도진이는 아빠를 닮아서 박스기가 있던 거네요. 이렇게 만나 정말 대단한 아이들을 낳고 너무 빨리 별이 된 체리 엄마. 개인적으로 아직도 카캡체 캐릭터 중에는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헌데 이칸씨보다 더한 나이 차이를 극복한 두 커플이 있는데요. 그건 문연아 선생님과 권현문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연놈 등장인물입니다. 먼저 문연아 선생님은 극중 체리네 학교 기간제 수학교사로 첫 등장해 후에 체리가 유해의 시련을 받을 때 큰 힘이 되는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캐릭터로 상습범입니다. 문연아 선생님의 러브스토리 첫 상대는 도진인데요. 도진이와의 에피소드는 한국에 들어오면서 미방영된 27화에 나옵니다. 리턴카드 때문에 과거로 간 체리. 그곳에서 본 것은 도진이와 현아쌤의 다정한 모습. 부럽네. 이 두 사람은 도진이가 중학생 시절 현아쌤이 교생으로 오면서 관계를 형성해 1년 정도를 사귀고 헤어지고 현아쌤은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두 사람. 현아쌤은 이번에 영국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건 바로 에리얼.
너무나 큰 나이 차이 때문에 애니에서는 검열했지만 만화책에서는 아주 그냥 좋아 죽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에리얼 자체가 크로우 리드의 환생체에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 어린애라고 보기도 그래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녀나와 이루어지는 게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어느 정도 넘어간다고 생각도 드는데, 헌데 권현문 이 새끼 아니 이놈은 달라요. 현문쌤의 상대는 체리의 같은 반 친구인 민지인데요. 왼쪽으로 보나 오른쪽으로 보나 3D로 보나 그냥 초4짜리 초등학생인데요. 애가 좀 성숙해 보이고 또래보다 어른스러워 보이지만 체리랑 동갑입니다. 애니판 제작진들도 어우씨 이건 좀 아닌데 싶었는지 아빠가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아빠의 사랑이 고픈 민지가 아빠와 닮은 듬직한 젊은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느낌으로 표현해서 어디에서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이야기로 대대적으로 공사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애니판만 보면 얘네 이런 관계였어? 하실 테지만 현문쌤은 만화책이 진또배기입니다. 만화책에서는 썸 수준이 아니라 수시로 얼굴을 붉히고 민지에게 고민형을 선물 받은 부부는 민지의 이름을 따서 민지가 어떨까 이지랄을 하고 기어이 약혼까지 하는데요. 약혼? 진짜 말만 들어도 가지가지 하는데 멘트가 더 과관입니다. 가게 첨언한테 약혼 반지를 달라고 해서 사왔다. 결혼 반지가 될 날이 올 때까지 내가 뭘 읽는 거야. 그냥 문구점 가서 반지 사탕이나 먹일 것이지 결혼? FBI한테 테이저건 안 맞으면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도둑의 정점 시브마스터 그 자체인 현아쌤과 현문쌤의 사랑 이야기까지 카캡처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사랑 이야기를 씹으려봤는데요. 정말 지금 나왔으면 이 작가 뭐야 하면서 주목받을 만한 이야기도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네요. 물론 오히려 좋아 하면서 군침 싹 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거대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짠내 풀풀 나는 메이링, 90년대 세기말 오토코노코 미오, 그리고 18화에서 도진이에게 고백했던 도진렐라의 왕자님 같은 캐릭터들을 빼버려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영상 만들면서 느낀 건데 지금 봐도 재밌는 명작이라고 생각되네요. 소재 자체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 조금 위험한 사랑 느낌이긴 해도 작화나 작중 분위기와 인물들의 예쁘고 잘생긴 모습들이 합해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25살이라 이칸씨의 사랑이 많이 눈에 밟혔는데요. 물론 15, 16살짜리 제자에게 첫 만남에 천사 드립 친 거는 진짜 미친놈이 따로 없고 대놓고 학교에서 연애질한 거 보면 어케 아직도 교사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지만 결국에는 주위의 반대에도 사랑하고 결혼에 꼴이 나고 결국 슬아의 일남일녀를 두고 비록 소아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후에는 의절했던 외가쪽 할아버님에게 듣죠. 소아씨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는 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점, 이 부분이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